안녕하세요.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5 세 번째 특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빠꾸 4번 여자 김효은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저희 저번 특별편에 이제 그 3대 본능적 변형 특집에 성적 본능 대표로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첫인사를 해주신 우리 효원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와! 맞다네. 내가 맞다네. 어떻게 또 돌아오게 되셨는지. 제가 네. 저번 방송을 말아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다시 저를 간택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왔지 뭡니까? 네네. 저번에 사실 본능적 변형 특집편에서 공약을 사실 하셨었어요. 다시 나오겠다고. 아, 그랬나요? 정확히 말하면 살 빼고 다시 나온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데 벌써 아니, 나왔네요. 근데 그래도 이게 방송이 거의 연속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사실 별로 한두 달 정도밖에 텀이 없는데 살을 진짜 많이 빼셨어요. 그리고, 아니, 굳이 우리가 살 빼라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일단은 본능적 변형편이 되게 재밌었어요. 방송이 저희가 녹화하면서도 재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더 예뻐진 모습으로, 성적 본능답게, 더 예뻐진 모습으로 다시 나오겠다고 공약을 주셨고, 그게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진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덕분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인을 좀 심었어요. 반응 없을까봐. 그런 거야? 눌렀냐? 좋아요 눌렀냐? 몇 번 봤냐? 댓글 썼냐? 이러면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진짜 그런 거 말고도 이 본능적 변형이 제가 애니어그램에서 그 9가지 고착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해를 잘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본능적 변형편을 보시고, 진짜 뭔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뭔가 그 답답함과 그 꿉꿉함이 진짜 해소가 됐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피드백이 많이 와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생각을 더 해보게 되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적 변형 편을 찍고 준비를 하면서 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새로운 것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내용을 보충을 해서 보충편을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 또 효우님이 또 어차피 나와주시기로 하신 거 이제 또 제가 한번 모셔보았고 바쁘신데 또 감사하게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사실 자기보존 본능 대표 쭈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직장 다니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보존 빼고 편파 방송을 하지 않고 제가 자기보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균형 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허전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끼리라도 화이팅 넘치게. 네. 4번, 5번 쭈구리 후탱형들끼리 화이팅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치를 올려서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본능적 변형 특집편의 이제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전체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을 한번 할게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방송이 좀 음향이 안 좋다. 이게 내용이 중요한 방송인데 비주얼로 승부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이 한 번 정도는 영상을 보시지만 이렇게 그냥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팟캐스트처럼. 맞아요. 이동할 때나 운동할 때 들으면 진짜 좋아요. 네. 그렇게 이제 또 학습이니까 또 복습도 계속 해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음향이 안 좋으면 사실 내용이 잘 안 들리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막 물린단 말이야. 맞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르려고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음향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향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내용 다음으로 음향을 신경을 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일단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이 저의 본업이 아니잖아요. 저의 본업은 이제 다른 거고 이제 효우님도 그렇고 게스트분들도 다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닌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걸로 뭐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송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면 주변에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아는 거 많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두거나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다 보면 그거야. 처음에 너무 공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진짜 막 장비, 돈, 시간 많이 들여서 하면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성이 좀. 그쵸. 저는 항상 이거를, 그래도 제가 이거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제가, 최대한 정말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 간소화해야지만 이게 지속이 되는 건데, 음향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따로 좀 마이크 좀 사주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마이크 왜 따로 안 사냐. 저희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는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 하나로 녹화 뜨고 그다음에 핸드폰 나머지 하나로 녹음 뜨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여러분 마이크 살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느 별을 스튜디오 전문 스튜디오 빌려서 이거 장비 차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음향이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사는 이유는 이렇게 마이크를 한 명씩 뭐 게스트 한 번 더 오시면 뭐 3명이 보통 방송을 그러는데 셋이 마이크를 차고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PD가 있어서 PD가 영상도 계속 봐주고 찍는 동안 음향도 계속 체크해주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PD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내용 준비하고 진행하고 찍고 붙이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찍는 동안 이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뭐를 체크를 같이 할 수가 없어.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게 계속 찍으면 아무리 근데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이 다 체크해서 채워 놓으시고 이제 근데 그 전문가분은 나가시지. 그분 딴 일 하셔야지. 그러고 나면 반드시 정말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마이크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그래.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도 뭔가 문제가 생겨. 뭐 배터리가 나가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차면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스치거나 옷 스치거나 갑자기 뭐 빠지거나 바스락 이렇게 소리 다 들어가서. 그죠? 네. 여기도 또 전문가시잖아. 그쪽은 녹음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제일 맞아요. 요 정도. 대신에 저번 방송 보니까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타이밍에 리액션 해가지고 오디오가 물리고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잘못했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경험이 또 없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화이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제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네. 생각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방음이 되는 공간에서 녹음을 받아야지 다른 기본적인 노이즈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속 가능성. 저희 집에서 찍는 네, 거라서. 집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에어컨도 지금 끄고 이 여름에 에어컨도 더워요. 끄고 벌써 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에 좀 더 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볼 거고, 그리고 작가님이 절대로 뭔가 돈이 아깝거나 뭐 투자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선 이게 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를 제가 좀 전공자로서 조금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변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마이크가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든 게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전문적인 방송도 유튜브 방송 보면 마이크 뿅 나가는 경우 되게 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 책임자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야. 얼마 전에 표창원님 아세요? 표창원님? 네. 예, 그 범죄학자시고 경찰 출신에 이제 전에 정치도 하셨고 표창원님이 하시는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도 마이크 나가더라.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은 어. 그 채널이 있거든요. 오은영 박사님. 이 공간보다 훨씬 울리는 공간에서 정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이게 전문가분들도 그분들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래도 이게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게 찍어서 올리려면, 이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려면은 진짜 이걸 많이 못 찍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꼭 뭐가 하나 나가서 갑자기 중간에 음향 줄어들고, 네.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유튜브 광고 너무 많이 붙는다, 이러는데. 작가님이 진짜 저 밥 한 끼 사주면 적자예요. 저 정말 최소한 진짜 제가 그 유튜브 광고를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진짜 이 용량을 그냥 공짜로 쓰는 건데 유튜브는 뭐 먹고 삽니까? 맞아. 그래서 유튜브 걔네들 다 장사하려고 우리한테 공짜로 영상 보여주는 건데 저희가 광고료가 진짜 게스트분 모시면 밥 한 끼는 제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만큼만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도 너무 광고 보기 싫으시면 여러분 유튜브 레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유튜브 그냥 10,000원 정도 결제하면 여러분이 이 채널 아니라도 다른 거 모든 그치. 광고 없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레드 요즘 보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유튜브 레드 안 보고 계속 공짜로 진짜 인생이 편해져요. 네. 여기 유튜브 네, 레드 완전 사용자시구나. 편하죠. 그래서 이게 또 광고도 보면은 다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광고도 좀 봐주시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상황 속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일단 게스트들이 좀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내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뭐 게스트에 대해서도 뭐 이번 게스트는 뭐 잘했는데 뭐 저번 게스트는 뭐 준비가 별로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게스트도 여러분 제가 그냥 아름아리로 다 섭외하는 거고 제가 출연료도 못 드려요. 출연료 들여가면서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을. 근데 나와서 이게 진짜 처음 방송하면 진짜 떨리거든요. 이게 저는 발음이 좋대요. 근데 저도 뭐 전문 방송인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사람이 발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음을 교정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말짱이 얘기 잘 하시다가도 카메라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잘 못 하시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을 물고서라도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그치.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막 게스트 또 나온다고 발음 교정하시고 살 빼시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다 다른 일로 바쁘신데 그냥 우리 채널이 좋아서 소통하고 싶어서 시간 내주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능적 변형에 대한 내용을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본능적 변형이라는 용어에 대한 좀 문제점을 제가 느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 보존 본능,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1번 유형의 성적 본능 뭐 이런 식으로 2번 유형의 사회적 본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본능이라는 단어가 되게 헷갈려. 왜냐하면은 애니어그램에 이미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형, 감정형, 이성형 이렇게 본능, 감정, 이성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능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근데 이 본능은 그 본능 중심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이 애니어그램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때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 돈 리처드 리소, 러스 허드슨 이분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묻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본능적 변형이라는 얘기를 쓰고 보통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용어를 제가 섣불리 바꾸기는 그렇지만 바꿔 쓰는 분들도 이미 계세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욕구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 욕구, 성적 욕구, 사회적 욕구 요렇게 욕구에 대한 변형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욕구라는 것도 말이 되고 그게 다 욕구거든요.
그리고 나도 오히려 본능보다도 욕구가 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용어로 써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있어. 그놈의 성적 본능. 성적 욕구도 이상하다. 그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적 본능 쪽을 보면은 이게 너무 성적 본능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사실은 그런 성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 성적 본능 해버리면 정말 너무 약간 뭐 까진 것 같고 부도덕한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성적 본능인 분들이 내가 성적 본능이라고 하면서 괜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가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성적 본능 아니고 1대1 본능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네. 이제 1대1 관계에 대한 거라고. 근데 또 1대1 본능도 뭔가 충분치 않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그 본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좀 바꿔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성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어느 별에서 왔니 이 브랜드를 가지고 그 애니어그램 제가 요즘에 개인 상담만 하고 있지만 이제 좀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요런 용어를 좀 바꿀 수 있으면은 바꿔서 개념을 좀 명확히 해서 가고 싶은데 본능이라는 용어, 성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이 나시면은 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작가님이 아니 다른 데서 보면은 4번 보고 우울한 자, 개인주의자 뭐 이런 게 많은데 이름. 네, 그 작가님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예. 붙여주셔서 맞아요. 뭔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게 용어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선입견이 굉장히 크게 생기고 맞아요.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힘든데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물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단어로 좀 바뀌니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편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그 사회적 본능에 대한 내용의 보충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짧았어. 그쵸, 너무 짧았지? 아니, 좀, 15분인가 이상. 그쵸. 자기보존이랑 성적 본능 편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사회적 본능 편은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친구만 좋아하고 끝나는 거야. 물론 뭐 제가 그 앞에 얘기를 같이 많이 했으니까, 사회적 본능 입장에서, 뭐 얘기가 이미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 그래도 사회적 본능이 가장 좀 우리 사회에서 이해 못 받는 편인데 너무 짧았다며 사회적 본능을 무시하지 말라며 많은 아쉬움을 제가 좀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럼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근데 그리고 저도 제가 사회적 본능이니까 사실 별로 더 말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방송 내용 준비하고 찍고 하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할 얘기가 생각이 나서 사회적 본능 보충편을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랑 저희 남편의 우리 이제 둘 다 사회적 본능이니까 이 부부의 연애와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저랑 저희 남편은 이제 전에 방송에도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대놓고 까칠한 6번 남자 조남일이라고 저희가 4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다 돼가는데 저희가 둘 다 사회적 본능 1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 본능이 1차라고 해도 뭐 두 개가 막 비등하게 높다든지 막 비교적 균형이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그냥 4번이 1차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보존이고 이제 세 번째가 성적 본능 제일 낮고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좀 사회적 본능이 결혼이나 연애랑은 조금 제일 거리가 먼 유형이에요. 이게 물론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연애는 성적 본능,
결혼은 자기 보존 본능,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사회적 본능은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더 큰 공동체나 이게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본능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연애나 결혼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요 저 김연경 작가는요 연애나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냥 이 인간 자체가, 인종 자체가 그런 게 불가능한 사람이고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뭐 사회적 본능, 자기 보존 본능, 성적 본능 1, 2, 3차라고 해도 비율이 이 사람마다 있는데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수치로 표현하면 사회적 본능이 10이라면 이제 10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기 보존 본능 한 3 정도 되고요. 성적 본능은 0.5 정도. 0은 아니야. 조금 아니 원래 있어. 그러니까 제가 0이면 쿨하게 0이라고 인정하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0은 아니고 0.5 정도? 근데 정말 극히 미미해요. 0이나 다를 바 없지 뭐야.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진 데다가 제 5번이잖아요. 5번은 정말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겠다는 그 고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저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맹세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행동들을 왜 사람들이 저렇게 다 하고 현장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게다가 저는 5번인 데다가 이게 저는 굉장히 신경성도 낮고 친화성도 낮은 사람이라 모두가 한다고 하고 나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개방성도 높고 그걸 나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연애나 결혼을 저는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남편을 만나서 우리 남편의 그 세 가지 본능을 수치로 구성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사회적 본능이 10이었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9 정도 됩니다. 우리 둘이 되게 심각하게 토론해서 결정한 수치예요. 저 자기 보존 본능 3 정도 되는데 우리 남편 5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성적 본능 0.5인데 우리 남편 2 정도 돼. 그러니까 9대 5대 2 정도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요런 사람을 만나서 참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참 운명이 너무 신기한데 이런 연애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근데 우리가 연애한 이야기는 저랑 남편이랑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본능끼리 연애한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적도 없는데 일단 연애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성적 본능이 낮은 사람들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확실히 성적 본능들이 연애 이야기에 관심도 많다? 엄청 잘 들어주죠. 그리고 듣고 너무 싶어 재밌죠. 해. 듣고 싶어 해. 제가 진짜 제 제자들 연애사 다 꿰고 있거든요. 정말 그리고 애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진심으로 들어주거든, 저 선생님은. 그치. 네. 이게 관심 없는 사람 남의 연애사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또 연애하면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둘은 이렇게 우리 연애 얘기를 별로 진짜 재미없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연애 얘기에 관심 없기도 하고 안 했는데 정말 유독 나한테 그 남편 지금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연애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다 성적 본능인 거야.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구나.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궁금하네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 물어본 게 내가 2명 정도 되는데 하나 6번 성적 본능인 제 후배고 하나는 4번 성적 본능인 제 친구예요. 한 살 어린 친구긴 하지만 그렇게 2명이고 우리 남편 같이 왜냐면 우리 친구를 다 같이 만나잖아. 사회적 본능이니까. 우리 남편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남편도 성적 본능이 낮아서 성적 본능 친구들이 많진 않은데 우리 남편 친한 후배가 있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후배가 있어. 나한테 쭈님과 같은 존재인데 걔 9번인데 성적 본능이거든.
걔도 그렇게 그걸 물어봐. 만나면 꼭 형수님이랑 형님이랑 어떻게 연애했냐고.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썰을 정리를 해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저는 정말 극단적인 성적 본능 바닥인 사람이니까 저는 근데 이제 연애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었어요. 정말 이 외계인 같은 마음으로 인간들이 정말 저 행동 양식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인하고 적응하고 내가 볼 때는 다 같이 별로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근데 이제 나랑은 정말 안 맞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는 항상 그거지. 친구 같은 연애를 꿈꿨지. 우정 같은 연애를 꿈꿨어요. 저는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그 방송에 어떤 분이 댓글을 기가 막힌 명언을 써줘 주셨는데 이게 사회적 본능들은 친구 같은 배우자를 원하고 성적 본능들은 애인 같은 배우자를 원하고 이게 자기 보존들은 엄마나 아빠 같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친구같이 말이 잘 통하고 나랑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랑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자기 보존은 좀 있다 보니까 연애는 정말 못하겠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되게 좋고 잘 맞는 사람이랑 그냥 결혼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냥 가족이 되는 거니까. 친구로 지내다가 그냥 괜찮으면 가족이 되면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오글오글한 연애는 도대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35살 때까지 거의 못소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못소리야.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썸은 많이 탈 수 있었으나 썸은 있었죠. 네. 썸은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도 한 적은 있는데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남편을 소개팅으로 저 소개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또. 왜냐하면 일단 나는 성적 본능이 0.5는 있어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친구가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는 거지. 뭐 멀쩡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말이 되게 잘 통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데 여러분 이거 소개팅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남자를 만나서 얘기가 재밌게 되면은 애프터가 잘 안 와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진짜 막 말도 잘 안 되고 버벅거리고 이러면 애프터가 의외로 와. 근데 그게 이게 남자가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들면 긴장을 해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딱 봤는데 이제 여자 별로 이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이러면 그냥 뭐 한 번 만났으니까 재밌게 놀고나 가야 되겠다 이러고서 말을 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적 본능에서 나오는 거겠지. 근데 나는 막 더덕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뭐야 뭐 마음에 안 드는구만 이러고 재미 더럽게 없네. 그러고 집에 오면은 걔는 애프터를 하고 나는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얘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애프터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도 만났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재밌게 놀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비웠지. 이러면은 보통 애프터가 안 오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하루 재밌게 잘 놀았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근데 사실 우리 남편도 사회적 본능이 높은 사람이라 사회적 본능 높은 사람들은 말 잘 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연애할 때 어떤 성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이게 우선이야. 그래서 나는 성적 본능들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떤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연애를 시작하는 걸 볼 때 너무 신기해요. 결국엔 나중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공감하시죠? 외모, 스타일. 정말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 나는 그런데 말이 진짜 안 통했어. 인정하는 사실이야, 걔도.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고. 근데 안 돼요. 이게 사회적 본능들은 그게 안 돼. 근데 아무튼 남편이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너무 친구처럼 잘 만나. 저희는 정말 잘 맞아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완전 다른 상황에서 만났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둘 다 뭐 유부남, 유부녀고 애가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만났어도 우리는 절친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놀았는데 놀다가 보니까 둘 다 친구도 좋아하고 저희는 진짜 데이트 시작하고 처음에 맞춰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편해졌을 때부터 정말 데이트 때마다 툭 하면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니
이제 두 분 이제 부부가 자꾸 어. 이제 저를 끼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되게 좋은데 신기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네, 어. 내가 껴도 되나? 그니까. 그냥 좀 껴도 되나? 막. 우린 너무 좋아하고, 우린 서로 친구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얼굴 얼굴 한두 번밖에 안 봤지. 뭐 사귀면은 인사는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걔가 이랬는데, 제가 이랬는데, 걔도. 얘가 이랬는데, 제가 이랬는데. 친구들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날 때도 뭐 데이트 뻔하잖아요. 한두 번 해보면은 뭐 맨날 영화 보고 밥 먹고 뭐해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 얘기하다가, 야, 걔 요즘 상태 안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놀아줄까? 그럴까? 불러, 야. 다 불러. 내 친구 부르고 제 친구 부르고. 그냥 우정인데? 그죠? 근데 그게 서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이거 사회적 본능 낮은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또, 연애해도,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럴 것 같아. 사회적 본능 높은 사람들은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고, 데이트에 친구 부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은, 너 나랑 둘이 있는 게 싫어? 막 이러면서 엄청 그치.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우리 남편이 또 뭐 이런 게 있었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좀 시골 출신인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나름 자리를 잡고 그 시골에서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자주 친구들을 보러 이제 가는데 친구들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거기 할머니 계시고 있어서 가는데 그럼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좀 여유가 본인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꼭 경제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뭐 심적인 여유라든가 우리 남편도 개방성이 높아서 문화생활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남자들은 그런 거가 잘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접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안 접해본 사람들은 그게 뭐 재밌는지도 모르고 맨날 이제 시골에만 있으면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가서 야, 니네 맨날 술 먹고 당구만 치지 말고 친구나 동생들한테 영화도 좀 보고 전시도 좀 보고 이래라. 근데 이제 애들이 그냥 하자 그러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영화 보여주고 밥 좋은 데서 사주고 친구들한테 이런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가지고 맨날 남자친구랑 싸우고 불평하는 일 많이 봤어. 근데 나는 우리 남자친구가 딱 그런 얘기 할 때 이거 봐라, 이거 사람이 됐네. 저도 사회적 본능 높잖아요. 그죠, 그죠. 저 되게 괜찮다. 저랑 그쵸. 비슷하다라는 생각 방금 했어요. 그쵸, 그쵸. 같이 누리면 좋잖아.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치. 내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맞아. 정말 내 돈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처음에 안 해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이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험시켜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왜 거기다 돈이랑 시간을 쓰느냐. 야, 너나 잘 살아. 너나 더 해.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써. 그래. 아니면 모아가지고 뭐 착실하게 뭐 재테크라든지. 그렇지. 지금 쭈님 있었으면 혼났어. 아유, 오늘 어쩐지 좀 아쉽지만 편하네요. 그치. 마음이 8번 편하네. 자기 보전 계셔가지고 혼날까봐 제가 리어캣이 돼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싫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고 사람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가 잘 되고 이제 잘 연애가 돼가지고 이제 뭐 가족까지 됐는데 자연스럽게 정말 가족까지 됐는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성적 본능이 정말 낮잖아요. 어느 정도로 낮냐 하면 이게 성적 본능이 너무 낮고 사회적 본능이 너무 높으면 이게 이 1대1의 독점적인 인간관계를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심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한 20대 초중반에 그때가 이제 저한테 되게 힘든 시기였죠. 물론 어릴 때도 힘들었지만 어릴 때는 그냥 뭐 우리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전공 정해서 그냥 부모님 이제 그늘 아래서 그렇게 있으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제가 근데 또 감정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것도 잘 모르고 해서 몸이 아프겠지. 위경련이 왔어요. 습관적으로. 이게 위경련이 오면 꼭 밤에 오고 끊임없이 토할 게 없는데도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게 진경제를 맞을 때까지 그게 계속되거든요. 진경제를 먹어도 안 돼. 왜냐하면 이미 토하니까. 약이 들어가자마자 토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가 많이 좋아진 게 저는 애니어그램 때문이었어요. 애니어그램으로 많이 내면을 성찰하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심할 때는 정말 1년에 한 4-5번을 응급실에 밤에 실려갔을 정도로 이게 심했는데 나중에는 근데 이게 내가 컨트롤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느낌이 와. 이게 마치 공황 발작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였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냥 체한 거랑 달라요. 요거 내가 뭔가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또 위경련 오네 싶으면 이제 빨리 약을 먹던지 뭐 차라리 빨리 병원에 가던지 이렇게 해서 조금 컨트롤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남편 전에 남자친구랑 사귀자 해서 사귄 애가 한 명 있었어. 그분은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좋아했고 썸 탄 애들 중에 내가 진짜 좋아했고 그래도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관계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사귀자 하고 사귄 적은 없고 사귀자 하고 사귄 애 한 명 있었어. 9번이었어요. 9번? 사귀자길래 나 정말 너무 연애해보고 싶은 거야. 서른 진짜 3살, 4살 됐는데 그래서 그래 연애를 해보자.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위경련이 났어요. 사귀자 하고 사귄 게 처음에 그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야. 누군가를 사귀어야 된다는 게. 1대1이 이렇게 관계가 시작이 된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저도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걔랑 근데 금방 헤어졌어. 아니, 너 영화 너무 아닌 것 같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남편을 만났잖아요? 우리 남편이랑 처음에 사귀자서 사귈 때는 괜찮았어. 왜냐면 그건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사귀면서 조금 있어 보니까, 이 관계는 깊어지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위경련이 또 났어. 그래서 내가,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상태를 깨닫는 거지. 이게 이제 내가 넘어보지 못한 벽이고, 스트레스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 남편한테 그때는 제가 처음부터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긴 했어요. 저 남편이랑 이제 처음에 몇 번 만나고, 아직 사귀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 사실, 저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 그때 남편이 약간 되게 쿨한 척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죠. 약간 동공지진 오긴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근데 뭔가 통하니까, 나중에, 그때는 몰랐지만 사회적 본능이고, 이제 또 5번, 6번이고 하다가, 우리 남편 그때 원래 5번 좋아해. 친구도 5번 좋아하고, 원래 5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 여자가 특이한데, 뭐 그것도 내가 받아줘야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던져봤어. 그렇게까지 솔직히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위경련이 왔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더라고. 이거는 너무 나를 이상한 애로 볼까봐 이상하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했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나 사실 그때 위경련 왔었다. 근데 저 그러고 나서 위경련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뭔가 넘어간 거야, 나한테는. 뭐 언제 또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저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회적 본능 로봇이 같은 사회적 본능이지만 인간인 자를 만나서 이 벽을 깨고 결혼까지 갖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저희는 진짜 사이가 좋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저같이 극단적인 사람도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약간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인데 내가 볼 땐 대인관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격 본능 낮고 뭐 이런 사람들 연애 결혼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는 건 전 절대 아니에요. 아니었어도 전 잘 살았을 거예요. 결혼 안 했어도. 그치만 정말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다 이게 인연을 만나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지. 혼자 살든 결혼하던 간에. 그래서 저는 근데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애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별났겠어요. 진짜 별났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거를 막 걱정하고 안달복달하고 저한테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 엄마 6번 자기 보존이긴 했는데 개방성이 높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그죠? 여기는 별로 나에 비하면 별난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근데 저도 별났죠? 그치 별났지? 네. 솔직히 별났어. 그죠? 별났어. 근데 저는 만약에 엄마가 여기 어머님도 물론 당연히 좋은 분이 올바른 분이고 딸을 사랑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엄마가 나를 틀에 가둬놓으려고 했으면 저는 진짜 완전히
정말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썽은 안 폈겠지만 아예 떠났을 것 같아. 나는 5번이니까. 그쵸. 근데 떠나는 게 좋아. 그치. 오히려 싸우고 상처받고 지지고 볶고 하지 않고 그냥 떠났을 것 같아요. 네, 따로 살면서부터 건강해졌어요. 그쵸. 네. 근데 왜냐면 내가 주변에서 보면 제 5번인 애들이 어렸을 때 키우기가 힘들 수 있어.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애가 엄청 예민하면서도 엄청 무딘 데가 있고 이게 제가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애 자녀가 5번인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하는 말인데 그 친구들 보면 저보다 더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은 애가 어떻게 태어났던지 간에 엄마가 걔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러면은 스스로 힘들지만 살 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하나 웃긴 거 우리 남편의 전 연애 이야기야 또. 오늘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꿀잼이네요. 저는 사실 전 연애가 없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면은 그 배우자의 전 연애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 조금 서로 까놓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효원님은 어땠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본인 얘기했어 남편한테? 우리 효원님 전 연애 엄청 드라마틱한 전 연애 우리 약간 진짜 많은데 맛봤잖아요. 근데 또 방송에서 맛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 전에 연애를 걔도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랬잖아.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 아 진짜로? 네. 성적 본능인데? 네. 연애도 되게 있어. 첫 연애도 되게 늦게 하고 해서 그래 굳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한들 네가 이해를 하겠냐. 그리고 착해서 얘기하면 듣는데 굳이 뭐 내가 얘기를 할 필요 있냐.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그랬고 전 남친들이 뭐 연애 어떻게 했냐 되게 궁금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약간 그런 게 막 불편하거나 막 배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게 부부지간에는 좀 그럴 수 있거든? 그럴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남편이야. 그 보통 사람이에요. 저에 비하면은 완전. 저에 비하면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라, 당연히 뭐 연애했겠지. 근데 성적 본능 낮아서 내가 보면 걔도 막 연애를 막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절절하게 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안 물어봤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봤다고 하면은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 너 전 연애하면 너도 얘기해봐 이렇게 뻔한데 야 난 진짜 없다 이러면은 거짓말 같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 뭐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전 여자친구들이랑 되게 싸웠다는 얘기였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좀 쌈딱이거든? 그 6번들이 싸움 많이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거슬리는 게 많아요 6번 애들이. 그래가지고 좀 잘 싸우는 성격인데 여자친구들이랑 무지하게 싸웠는데 저랑 안 싸워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우리는 진짜 잘 안 싸우거든요. 일단 제가 싸움을 안 좋아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되게 욱을 잘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제가 거기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싸우는데 여자친구랑 잘 싸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 여자친구들이 뭐 몇 명 있었겠죠? 몇 명 있었는데 뭐 좀 기억에 남는 애들이 8번이나 뭐 3번이나 이렇다고 했어요. 그럼 둘 다 센 번호잖아. 네. 5번이랑은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뭐 5번이랑 잘 맞는 거였는데 8번, 3번 이런 애들 좀 센 애들이니까 안 맞았나 보다. 근데 사실 8번, 3번이 6번이랑 안 맞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다 잘 맞는 조합이거든요. 우리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 3대 본능적 변형은 우리 남편이 보고서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걔네랑 이게 안 맞았던 거래요. 하위 유형이. 하위 유형이 안 맞았던 거래.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제가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전 여자친구가 자기 보존 한 명, 성적 한 명 요렇게 기억이 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자기 보존인 애가 정말 딱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은근히 이게 우리 남편이 본인이 뭐 사회적 본능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애니어그램 하면서 내가 뭐에 속하고 이렇게 깨닫는 게 내 어떤 가능성을 제한하는 게 진짜 아닌 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본인이 그런 사회적 본능이 사실은 큰 사람인데 그거를 깨닫고 지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애니어그램 몰랐어도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은 자기 보존이나 성적 본능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남의 눈치 안 보는 성격이고 우리 식구들이 다 자기 보존적인 거를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걱정 없이 저의 꿈을 펼칠 수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보면은 그런 자기 보존적인 거를 집에서 부모님도 다 일찍 돌아가시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스스로 채웠어야지 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가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으로서의 그거를 펼치지 못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보존인 애가 얘를 그냥 자기 보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성실하거든요. 우리 남편 성실해요. 6번이라서 성실하고 사람들 눈치 잘 보고 잘 맞추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 보존인 여자가 보기에 얘랑 결혼하면은 착실하게 돈 열심히 벌고 그치. 가정에 충실하고 애 낳고 돈 모아 집 사고 차 사고 알콩달콩 살겠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마땅치 않은 거지. 마치 정말 쭈님이 같은 자기 보존 남친을 사귀어도 남친이 자기보다 사회적 본능이 높으면 그게 거슬리는 것처럼 뭐 친구 얘기하고 뭐 친구들한테 시간이나 이런 거를 쓰고 우리 남편이 막 진짜 막 결혼해서 애 낳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망이 없고 그런 게 다 부담이기만 했던 거야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마땅치 않았던 거고 우리 남편이 이 여자친구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아하. 그래서 되게 싸우고 안 맞아서 헤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적 본능도 사귀었다. 그 성적 본능이 진짜 골 때린 게 도대체 성적 본능이 걔한테 접근을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남일님이 되게 시골에서 사셨다고 하나 되게 까리한 도시 남자 느낌이거든요. 그쵸.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성적 본능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그래도 자기 보존은 높은 편이야. 그래서 자기 보존이랑은 엮일 수 있는데 성적 본능은 정말 낮거든요. 정말 내가 나보다 높아서 그렇지? 근데 이 성적 본능인 애들은 아무리 매력을 느껴도 나도 성적 본능 보면 매력은 있어. 근데 감당 안 돼. 본인도 감당 안 됐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적 본능인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자기가 꽂히면 본인한테 무관심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더 불타오르는 그게 있는 것 같은 거야. 파이어. 난리 나죠. 오히려 내가 관심 있었던 남자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밥 먹을래? 언제 먹을까? 몇 시에 먹을까? 이러면 진짜 극혐. 갑자기 정뚝거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까리한 그 조나멜님이 이렇게 오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 바쁜데? 시큰둥해. 시큰둥해. 응. 와씨. 불타올라. 갑자기 불타오르고 갑자기 텐션을 올리면서 내가 저 오빠를 어떻게든 사귀겠다. 그랬나 봐. 당연하죠. 이게 성적 본능 낮은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시큰둥해 그러면 아닌가 보다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 갑자기 도전 욕구가 생기면서 그치.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끌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무 끌려. 못 가지니까. 어.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근데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적 본능들이 다 이렇진 않아요. 내가 아는 성적 본능들도 보면은 성적 본능이 높아도 이러면은 이런 사람 안 좋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막 깊은 관계 맺고 싶고 막 밀당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막 뭔가 나 별로라고 하면 더 끌어오르고 이런 거는 성적 본능이 높아야 가능해. 성적 본능 낮으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4번이라서 그런가? 아닌가? 아니야,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성적 본능들이 거기서 끌어오르는 거 있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성적 본능이고 저도 4번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저의 설명을 가지고 성적 본능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보면은 조남일 까리에 봤자 지가 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가 여자한테 쌀쌀 맞으면 나 같으면 간돌아 이럴 것 같은데 좀 성적 본능들이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또 싫은 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성적 본능 남자가 그랬던 적은 있어요. 4번이나 8번. 저는 너무 무서워서 완전
완전 생도만 봤거든요? 근데 또 사실 여자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5번이기도 하지만 또 여자가 그러는데 남자가 무섭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사귀긴 사귀었던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잘 안 됐겠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래서 내가 너 전 여자친구들 중에 사회적 본능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봐 이랬더니 없는 것 같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어떤 것들이 되게 잘 맞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따져보면 애니어그램 이론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네. 것들이었지.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겪어보고 깨닫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일찌감치 이렇게 애니어그램 해보면은 더 그냥 끌려도 사실 잘 안 맞을 것 같으면은 굳이 그죠. 만나서 상처받을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성적 본능이 0.5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0.5가 이제 남편이랑 있으니까 채워졌잖아요. 그 왜 성적 본능들도 결혼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성적 본능이 좀 낮아지는 이유가 성적 본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기도 하지만 채워져서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지금 이제 0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이게 결혼해서 이제 유부녀가 되고 품절녀가 되고 나니까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결혼하고 나면 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결혼 못해서 지랄들을 했으면서 또 결혼하고 나면은 되게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가 있어. 이제 나는 어딜 나가도 나는 품절녀야.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솔직히 이렇게 까놓고 말해서 유효한 성적 자원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유부녀들도 끼 있는 애들이면은 어디 가서도 뿌리고 다니겠지. 뿌리고 유효한 성적 자원 노릇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좀 사회적 통념상 그게 안 되니까 그 유부녀들의 슬픔이 있어요. 애환이랄까? 네, 여기 공감하시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성적 본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죠. 이제 더 이상 맞아.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어. 맞아. 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혼한 걸 다 아니까 아예 아줌마 왜 아줌마야.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나를 모르는 집단을 가지 않는 이상은 제끼잖아요. 그쵸. 진짜 솔직히 정말 까놓고 말해서 내가 옛날에는 진짜 여기 들어가면 남자들 10명 중에 몇 명이 나를 쳐다를 봤는데 지금은 뭐 이게 결혼한 거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그치. 나보다 훨씬 덜 매력적인 것 같은 애도 얘가 처녀면은 다 얘한테 그치. 눈길 주지 나한테 안 준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부녀들의 슬픔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적 본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적 본능이 요만큼 있기만 하면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줌마들이 드라마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드가 재밌는 게 대리만족. 아줌마인데 막 정원님 막 하고 매력적인 그 어린 고등학생이 막 자기한테 추파 던지고 막 이런 걸 성적 본능 그지 뿜뿜할 수 있는 뿜뿜할 수 있는 나라 대리만족 되게 좋은 나라. 그쵸.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봐도 그냥 정말 아줌마들이 드라마에 빠져요. 그 대리만족이야. 그런 연애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없으니까. 그쵸. 남편이랑 연애를 계속 하듯이 살면 좋겠지만 뭐 그게 말처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도 나가서 싫겠지. 아무튼 유부남 유부녀의 슬픔이 있는데 저는 진짜 저한테 0.5 있는 성적 본능이 정말 뭐 버릴 수는 없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싱글이었잖아요. 나이 먹어서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찔러. 나이도 있고 작가라고 하니까 왠지 자유분방할 것 같고 뭐 저한테도 뭐 매력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게 자꾸 깔짝거리는데 내가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렇다고 그 남자가 내가 아예 싫으면 그냥 아예 쌩까겠지. 근데 나도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으니까 그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좋으면서도 귀찮고 싫었는데 결혼을 했잖아. 남편이랑. 난 어디 가도 난 결혼했어. 나는 제끼고 생각해. 날 여자로 볼 생각 마. 인간 대 인간으로만 취급한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 안정감이 정말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싫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매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오히려 결혼을 하고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어디서. 그래서 전에는 이제 남자친구 만나기 얼마 전에는 내가 정말 어디서 남자친구 있다는 거짓말 하는 거, 나 너무, 왜 내가 남자친구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 해야 돼? 노처녀니까 막 자격지심 갖고 막 수치스럽고 그게 싫었는데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게 돼. 귀찮아서. 그만 물어봐. 내 노처녀라고 그만 찌르고 그만 물어보라고.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나마 남친이라도 있다고 해야 안 건드리거든. 근데 어쨌든 근데 또 내가 거짓말을 또 잘 못하고 하기도 싫고 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남편 있어요 이래버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본능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이 있으나 또 성적 본능이 저보다 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다 또 있다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나밀님은 저보다 성적 본능 높은데 유부남으로서의 아쉬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살짝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솔직히 네. 말할지 모르겠지만. 맞아. 아마 성적 본능이 만약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전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성적 본능이 좀 센 분들? 저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좋은 거는 그런 이제 연애의 소용돌이 저는 막 너무 막 그치, 여기는 소용돌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생을 또 하셨으니까. 너무 고생을 했고 이제 근데 그게 잠잠해지면서 제 일에 제가 하고 싶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안 되고 그치.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애가 초반에 썸 탈 때야 재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건강한 애들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연애에 너무 꽂히다 보면은 친구도 소홀하게 되고 일도 연애랑 일이랑 병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참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뭐 성적 본능인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안정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작가님의 그 귀찮은 게 없어졌다라는 그거랑 조금 다른 맥락일 수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그래 성적 본능이 높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네, 거. 진짜 삶의 뭔가 복잡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니까 네, 단순해지는 그 느낌이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도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이 사회적 본능들은 이 친구가 자기의 정체성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곧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이거 저 사회적 본능이고 뭐 이런 거 모를 때부터 항상 했던 생각과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이게 저의 지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족을 보잖아요. 가풍이니 뭐 가정교육이니 이러면서 가족이 이제 좀 괜찮고 가족 중에 뭐 만약 망나니가 있거나 뭐 부모가 이상하거나 이러면 아예 저런 애는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개망나니가 태어나고요. 맞아요. 그거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부모 밑에서도 정말 멀쩡한 너무 착한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같은 형제지간인데 하나는 개 쓰레기인데 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요.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한테 그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정관념 갖고 계시면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뭐 성격이니 뭐니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유전자로 타고난 거니까 그 부모한테서 유전자를 받았어도 그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만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친구는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 친구는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가족은 싫어도 안 보기 힘들지. 내가 안 봐도 가족이고. 근데 친구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가족이 이상한데 얘가 괜찮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친구들이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은데 얘가 괜찮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를 듣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친구가 이상한데 얘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친구가 사회적 본능 1차였어요. 사자성이야 순서가. 근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꾸로야. 성자사야. 그래서 이제 얘는 사회적 본능이 성적 본능인데 근데 이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헤어지고 나서도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사람이 되게 괜찮았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기 성적 본능이고 여기 사회적 본능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 사자성 얘는 성적 본능도 높아요. 셋 다 비슷하게 높아. 제가 그렇다고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전 방송에서 셋 다 높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귀긴 사귀었는데 내가 이제 얘한테 이 남자친구 얘기를 들을 때 다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걸렸던 게 친한 절친 중에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사람이 있대. 근데 나는 워낙에 내가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걸렸어. 그래서 얘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얘는 또 더군다나 친구 좋아하는 사회적 본능이 도 오죽하겠어. 그 친구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런 애랑 친하게 지내냐.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어렸을 때 친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랑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근데 그런 말로 이해하기에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본능이 너무 낮은 거야. 사회적 본능이 낮으면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친구 사귀기 힘들다. 그거 사회적 본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릴 때는 뭐 학교에서 그냥 옆에 앉으면 친해지는 거고 같은 반이면 우연히 친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렸을 때 뭐 다 병식 같을 때 터놓고 불알 친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기는 하지만 얘네랑 기질적으로 잘 맞는 애들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회생활을 했으면 정말 내가 친구를 내 마음에 맞는 애를 사귀어야지 되는데 친구를 사귀는데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돈 벌고 애 낳고 뭐 결혼하고 연애해야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새로 친구 사귀기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 친구만 계속 가지고 가겠지. 근데 이제 사회적 본능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야. 내가 나를 알고 쟤를 알고 내가 선택해서 사귄 친구니까. 학창 시절 친구도 좋지. 근데 사실 학창 시절 친구는 지금 만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얘를 내가 사회에서 다 커서 만났으면 친구 안 되겠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학창시절 친구 중에서 정말 맞는 애들만 남는 거지 그냥 큰 의미 없고 오히려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더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 친구야 말 그대로. 네. 그리고 힘들 때 도와줬어. 이상한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다른 친구 새로 사귈 거 아니거든. 그럼 이 친구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도 이상한 사람이랑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의리로. 근데 별로, 그렇다고 막 그 사람한테 이상한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걱정도 별로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친구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이거든. 친구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한테. 그래서 왜 그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배우자가 되게 별로라도 성적 본능 낮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인생 큰 영향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살지. 괜찮게 그냥 사는데 네. 성적 본능이 높은 사람들은 배우자랑 안 맞으면 되게 힘들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를 복귀해 보니까 그냥 크게 그런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았던 거야. 이 사람이 사회적 본능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는 하위 유형은 좀 맞는 경우가 많고 맞는 게 좋은데 안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순서가 우리 부부처럼 맞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한 사람의 1차 본능이 한 사람의 3차 본능이라고 하면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잖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사자성인데 자성사 이러기만 해도 사는 서로 1차, 3차 다르지만 자는 1차, 2차, 성도 2차, 3차 이렇게 근데 이쪽이 이렇게 아예 거꾸로 돼버리면은 이쪽에서도 1차, 3차가 되고 이쪽에서도 1차, 3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좀 많이 힘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돼서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정말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그냥 친구로 둘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사회적 본능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거 이상한 친구 만나는 건 얘도 이상한 건데 정체성이거든. 근데 그것도 조금 사회적 본능 편향인 생각일 수 있었다. 라는 교훈을 얻었지요. 저는 지금 되게 신기한 게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은 게 사회적 본능들은 사회에서 커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또 가치를 그럼요. 둔다는 게 되게
뭔가 좋네요. 예. 나이를 들어가면서 진짜 친구 없다는 얘기, 못 사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 말은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쵸. 그래도 좀 약간 관계에 회의적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도 특히 애니어그램 통해서 만난 분들은 저랑 정말 관심사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만난 시간은 짧아도 저가 정말 소중한 친구로 생각을 한다. 이런 말 듣고 싶었지? 예!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이 들면서도 사람들 이렇게 알아가고 만나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 구석에서는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예전처럼 너무 친밀하게 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나처럼 생각할까? 나처럼 이 관계에 가치를 둘까? 라는 부분에서도 막 상처받기도 싫으니까 뭐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고 놀 때 즐겁게 노는 거고 그치. 그냥 크게 의미를 좀 안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맞아. 다들 뭐 자기 가정 있고 뭐 자기 일 있고 이러니까 뭐 그쵸. 깊은 관계 되겠어. 그리고 요 시기에 그냥 거지. 만나서 잠깐 또 친해지다 또 멀어지겠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나이 먹어가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혼자 가족들은 다 떠나갈 수도 있고 먼저 누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돼도 좋은 관계들이 그래도 계속 평생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건 친구다, 의외로.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가족한테만 비중을 둬가지고, 야, 가족밖에 없다. 왜?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남보다 가족이라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라고 잘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로 자꾸 애 낳으라고 강요해. 그래. 남는 건 자식밖에 없다. 아니에요. 친구가 남지, 나중에. 그치. 자식인데 내가 내 배로 낳지만 얘랑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각자 자기 갈 길 가게 해줘야지. 그치. 그러면 다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장 의무적인 관계예요.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가족이 가장 공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 의무는 다 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인간이 안 맞고 인생길 안 맞고 가치관 안 맞으면 쿨하게 보내줘야 돼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될 의무 없어. 그러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사회적 본능을 무시하지 마라. 근데 진짜 이게 성적 본능은 성적 본능대로, 그러니까 자기 보존이 철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 그게 너무 화가 나. 그냥 자기 보존이야, 그러니까 걔는. 아직도 나이 먹어서 친구 좋아하냐? 맞아. 너 언제 철들래? 너 아직도 나이 먹어서 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냐? 맞아. 뭘 자꾸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